네, 저는 순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꿈나무 이원계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한 7년째, 지금 한 7,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게 됐냐. 네, 정말 어쩌다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순천에서 게스트하우스 하기 전에 청년 단체를 만들어서 문화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순천에 이제 재밌는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자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순천에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데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해야겠다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우연히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게스트하우스가 한때는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잘 될 정도로 그 당시에 네일로란 여행이 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저희 손님분들 같은 경우도 자기 꿈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젊은 여행자들 방문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해외 여행을 많이 가서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게스트하우스라는 거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과 같은 방을 써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 코로나 있기 전부터 사람들이 약간 좀 성향이 좀 바뀌었다 그랬나? 여행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남들과 모르는 사람과 자는 거에 대한 거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용자들의 패턴들, 그리고 이용자 여행자들,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배낭을 메고 이게 여행이었다면 지금은 시원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진 찍는 그런 게 여행으로 바뀌어서. 질문이 뭐였더라? 게스트하우스를 하시게 된 거죠? 순천 원도심의 어느 가정집이었는데 위치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택시 타고 겨우 와야 되고 버스도 지나가지 않고 주변이 굉장히 어둡고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여행자들이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그런 지도도 만들고 또 위치적으로 순천역과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위치적으로 불리한 걸 어떻게 극복해 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럼 여행자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순천의 히든 플레이스를 알려주자. 그래서 여러 군데를 보여주다가 또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아예 투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야간 투어와 그때 일출 투어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환경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현재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순천역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순천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많고 여행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제 뭐 순천에 있는 뭐 주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은 순천에 어디 가면 좋은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걸 순천에 관련된 여행 정보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큰 호응할 만한 그런 컨텐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순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좁기도 하고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굳이 유튜브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 채널을 계속 순천에 관련된 컨텐츠로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좀 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또 이거 다 우연이거든요. 우연인데 친구 낚시하는 걸 따라갔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낚시를 하던 입장이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낚시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지렁이만 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이쪽 세계도 굉장히 넓고 폭넓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몇 개를 올렸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순천의 여행 정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낚시에 대한 정보구나. 대중적으로 이런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순천 여행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가 아니라 지금 뭐 제 채널 보시면은 낚시 채널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변해 가더라고요. 장점이라 그러면은 출퇴근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 손님들, 어린 여행자들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이렇게 좀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같이 순천에서 한 달 살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매니저도 있고. 근데
지금 총 저희가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명 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인연이에요. 2명은 저희 손님이었거든요. 한 친구는 고등학생 때 여기 순천을 왔다가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묵게 되었고,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람을 만나고 순천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도 순천으로 오게 되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도 순천에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단점으로 따지면은 퇴근도 없다는 거. 이게 퇴근도 없고, 사실 이 업종이 성수기라는 여행 성수기가 뭐 여름방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 추석 연휴라든지 아니면은 남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게스트하우스의 직업은 쉬는 날 일을 해야 돼요. 쉬는 날 사람들이 많고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남들과 반대로 간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여자친구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 상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좀 쉬고 싶을 때 같이 쉬지 못하는 게 좀 그런 게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 같아요. 유튜버의 장점은 제가 지금 구독자 2,000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올리는 컨텐츠가 순천, 여수 이런 지역적인 그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주변 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구독자 2,000명밖에 안 되지만 이 유튜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주변에서 유튜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좀 부지런하구나, 아니면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유튜브로서 단점은 수익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전까지 그걸 버티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직업이 있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뭐 유튜버 컨텐츠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입은 좀 좋은 편이에요. 금액대를 얘기하기는 좀 그러지만 소리가 나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수기 때 많이 수익이 들어오는 거 고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1년을 봤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순천은 이제 가을 특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수익이 굉장히 많지만 나머지 시즌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많이 커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두면 수익 같은 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 수익은 15만원 벌었거든요. 지금 15만원 들어왔는데 투자를 한 몇백만원 했겠죠. 낚시 장비도 사고 카메라 장비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영상 편집도 잘하니까 유튜브 하면은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기록하자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더 압박이 되게 되고 또 이게 즐겁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채널은 그냥 내가 그냥 취미생활 공유하는 걸로 즐기다 보면 사람이 조금씩 쌓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채널.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잘 운영하냐 이런 거의 차이보다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16년도, 15년도 뭐 그 당시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다 돈을 벌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내년에도 이만큼 똑같이 오겠지, 더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올해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벌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던 사업이 5년 주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걸 너무 체감해 버렸어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평생 잘 되지는 않는 거구나. 이게 어느 순간이 있고 파도가 치듯이 이런 순간들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처음에 내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갔으면 굉장히 잘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연예인분들도 유튜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와 타이밍,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그 사업을 하는데 아이템보다는 저는 그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될 때 제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운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시간 지나서 깨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일만 안 하고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것도 나름 해봤고 현장 일도 많이 뛰어봤고 그리고 영상도 해봤고 사진도 해봤고 뭐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해봤고 막 축제나 이런 거 진행하는 것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잡다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잔재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나라는 망해도 이용기는 안 망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안 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도 얘는 먹고 살 놈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잡다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됐고 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운영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SNS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왔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블로그와 같이 연동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도 많이 올라가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걸 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에게 맞는 것은 찾아온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타이밍 그리고 그런 운을 잡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가 많은 일들을 해오고 많은 경험들을 쌓아놔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예스맨이었거든요. 얘 얘기하면서 억지로 해나갔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저한테 경험치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뭐 직업적인 그런 것들 아니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그냥 닥치는 대로 경험해봐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